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연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전국의 시군구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충남 아산시의 혁신과 도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아산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성함이 참 독특하세요. 복기왕. 네,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복기왕 시장님. 이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세. 옛날 라디오 선전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나 봐요. 그런 것부터 해서 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처음 만날 때 뽑기 왕입니다라고 농담 삼아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인생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던 네.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름덕택의 올간 바둑에 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둑의 복기라는 게죠. 바둑도 좀 두세요? 바둑은 막걸리 바둑.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지역이 살아나야 된다, 지방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공화국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큰데요.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이제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들어보고자 첫 번째로 모셨는데요. 아산시장이신데, 자, 일단 아산은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죠? 오늘 날짜로 32만 4천 몇백 명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 수치는 제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장을 하고 있는데 약 5만 5천여 정도의 인구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기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인구를 늘렸습니까? 제가 인구를 막 팍팍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제 전국의 중소도시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하는 시장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산 시장님은 일단 인구는 늘려가고 있는 거고. 팍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네. 그게 시장님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입지 조건이 좋아서입니까? 일단 입지 조건도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고 평택하고 저희가 경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평택과 저희 아산이 일단 산업단지 그러면 땅값만 해도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의 조건 비슷하니까 아산으로 옵시다 라는 그런 이익도 보고 있고 과거에 그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규제 강화 이런 측면에서의 이익을 저희가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 9년 정권 동안 MB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이나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저희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 가정에서도 식구가 느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럴 텐데 이따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아산시의 혁신과 도전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오마이TV는 이제 그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아산시는 어떤 도시인가 살짝 궁금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KTX 타고 가면서 여기는 천안 아산역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구체적으로 아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아산은 어떤 성향의 어떤 독특함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까? 아산은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농업이었고 그리고 온양온천, 도온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산 스파비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온천, 이런 온천 관광도시에다가 현충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아산의 상징이었었는데 20년 전쯤부터 삼성과 현대의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지난 7년 전부터 대한민국 수출 1위 그리고 제조업 측면에서의 그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이런 부분에서 1위 할 정도로 현재는 경제도시로 급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러니까 역동성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잘 선택하셨네요. 선택이 아니고 제가 거기서 낳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네. 예. 어떻게 도심에서 낳습니까? 아니면 좀 변두리? 변두리. 구온양이라고 하는 온양이 중심인데 네. 구온양. 옛날에 양반들이 우리 동네 앞으로는 철도가 지나가면 안 돼. 네. 해서 네. 구온양이 된 그 구온양 출신입니다. 네. 자,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시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의 길로 들어갔어요.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을 터인데, 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작심했습니까? 저는 지금 뭐 우상호 네. 선배님이나 임종석 네. 실장이나 네. 이분들이 청년단체 활동을 하고 또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회 전대협 출신들이 전대협 동호회를 만들고 할 때 네. 저는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한 사람이었었어요. 어떤 종류의 직장을 다녔어요? 그 처음 직장이 코리아제록스라고 하는 복사기 회사. 네. 그렇군요. 그 회사에 이제 중소기업의 네. 그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자, 잘 다니다가 16대 2000년도에 네.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뭐 오영식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대협 동호회나 우리 저 청년 시민사회 단체를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네. 혼자서는 어렵고 같이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서울 지역의 회장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네. 하다가 네. 그 노무현이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네. 우리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에 열광하고 맞습니다. 바로 저런 정신이 네. 대한민국의 미래 정신이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큰 네. 과제였던 지역 정치를 좀 종식시키는 이런 측면에서의 노무현의 상징성. 그래서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라고 청년 참여운동도 벌이고 했던 것이 네. 저도 모르게 현실 정치로 빠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바 노풍,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바람이 이제 한참 불던 때,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도전하겠다고 선언하고 막 나설 때, 그때부터 네. 이제 함께 했군요. 그때부터 열심히 응원하고, 그 국민 참여 경선을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30 참여하기 운동을 제가 또 주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네. 순수하게 저는 그런 것이 정치와 연관이 되는 줄 모르고 청년운동, 시민운동 차원에서 네. 했던 것이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도전을 해서 벌써 지금 이제 7년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선을 하신 셈이에요. 7년째 지금 이제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충청남도 그러면 보통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네. 지역이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바깥 사람들이 뭔가를 잘 모르고 그 지역은 좀 보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좀 그런 곳인가요? 이제 태어나서 쭉 자라서 정치인으로까지 이렇게 성장 했을 때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느낀 뭐가 있었을 텐데. 충청도 사람들은 네. 일단 마음을 들키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 네. 누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알았어요 라는 말이 당신 말을 그냥 듣기만 했다. 이런 뜻도 있고. 오케이가 아니고? 네, 오케이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정중한 거절이기도 하고. 또 알았어요인데? 그러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하고 할 정도로 복합적이군요. 마음 들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네. 여론조사하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충청도는 고맙게도 이제 그 지역주의에서 해방이 됐는데 네. 영남의 보수와 지역주의가 결합돼서 그것이 곧 보수인 것 마냥 이렇게 네. 그 덧칠이 되고 있는 크기와 네. 그 충청도에서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이제 지역주의와는 이제 탈피돼서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 크기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수 진영의 목소리와 네. 실제적인 존재가 굉장히 큰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양반들이 속생각 들키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충청도의 문화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곳에서 정치인 노무현과의 인연을 시작하고 뭔가 이 진보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지역주의 정치에 나도 같이 네. 그
부딪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2004년도 총선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저거 미쳤어. 되지도 않을 건데. 근데 해냈잖아요. 네. 그런 도전들이 저는 우리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사람들이 그 강고한 벽을 거론하면서 미쳤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낙관의 근거는 당시에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저는 멋있는 2등 해도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시켜도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그것이 우선은 세대적 차원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던 저희 지역의 조건에서 젊은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눈에 띄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으나 중앙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던 시원한 얘기를 지역에서 듣게 되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여러 가지 지역 현실을 탓하면서 도전하기를 주저하거나 하는 분들 그리고 혹은 줄을 잘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는 정치에서는 안 된다. 정치는 시대를 끌고 가는 역할이 있는데 뒤따라가면서 부스러기 주워 먹으려고 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뒤따라가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보다는 앞장서서 시대의 흐름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돌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시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시장으로서 또 이제 하는 거는 상당히 새로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보람도 느끼겠지만 또 여러 가지 부류의 분들과 이제 함께, 더불어 함께 이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언론에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열심히 해도 칭찬도 받고 싶은데. 지역이니까. 예. 그리고 또 언론이 반성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의 시정 참여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배가 아파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훌륭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은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혈혈단신으로 공무원 천연분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 다양한 시민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끌어가는 게 이게 이제 상당히 힘이 붙일 때가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있으면 행정 그 자체에 빠져버릴 수가 있고 그 세상을 좀 바꾸는 이런 마인드로 시정을 펼칠 때는 혼자 힘보다는 누군가 좀 같이 거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거들어 줄 수 있는 동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저의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구나.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만 살지 말고 고향이 지방이신 분들 지방에 가서 그 지역 시장 군수들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시민 기자가 8만 명 있어요. 그다음에 또 충남 지역에도 우리 신규상 기자랑도 자주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데 우리가 꽤 많이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보람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소도시,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야,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가네? 우리가 시도했더니, 이런 걸 느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텐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딱 하나만 좀 들어본다면 어떤 사례가 있어요? 정말 짜릿짜릿한 기쁨인데요. 100원 택시. 100원 택시.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했고, 이낙연 총리가 전남에서 100원 택시를 했지 않습니까? 나 그 전남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 원산지가 아산입니다. 원산지가? 네, 원산지가 아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주 여건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 병원, 도로 이런 것처럼 기본인데 지방이 어려운 것이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특히 자연마을에 살려고 하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고
택시가 버스 역할을 해주면 되겠네. 택시들도 영업 안 돼서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한 것이 100원 택시의 출발이었고요. 네. 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그 저희 고향 동네도 똑같은 모습이고 해서 저희 경험을 통해서 바꾸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0원 택시인데 원래는 이제 공짜로 네. 이분들을 버스 타는 데까지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니까 네. 이중 부담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버스비는 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공짜로 주면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100원이라는 요금을 받게 맞아요. 된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네. 네. 이것이 전국으로 퍼지니까 정말로 큰 지금 전국에는 어느 정도로 많이 퍼졌나요, 이게? 100원 택시 개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5, 60개 그 시군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도시형 정책은 아니다 보니까 네. 도시에서는 우리랑 상관없는 정책이니까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죠. 네. 어쨌든 초기에 다른 시군구에서 많이 방문을 했겠네요. 많이 벤치마킹 하시고, 네. 뭐 심지어는 저와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그 영남 쪽에 그 단체장 후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 100원 택시를 직접 이제 활용하신 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겠네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등하교 시간대만 들어가고 네.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버스와 택시가 함께 그 서로 보완해 가면서 네. 하는 그런 저희도 도농 복합형 그 교통체계를 계속해서 만들고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100원 택시가 그쪽에서 이제 첫 출발을 한 게 어쩌면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이 악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그죠? 조건이 안 좋으면 그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그것이 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 덴마크에 가보니까 에너지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춥고 바람 불고 이게 환경이 날씨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발전시켜 내더군요. 지금 이제 100원 택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이 제안한 거를 시장님께서 잘 받아서 이거를 안착시킨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스스로가 이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발전시킨 겁니까? 그 제 자랑 같은데요. 예. 제가 택시를 활용해 봅시다 라는 제안을 했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한 1년 반 정도 거쳐서 결국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이전에 보니까 네. 나주에서 비슷한 도전을 하다가 네. 중간에 접었더라고요. 네, 비슷한 도전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런 그 실패 사례도 저희가 공부하고 하면서 네. 만들어냈습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0원 택시도 있고 또 다른 정책을 하나 소개한다면 우리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런 걸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걸 적극 또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정체성이기도 하니까 마음껏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저희 동네 거 말고 네. 실개천 살리기를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네. 세계 물프롬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고 충청남 도 정책으로 해서 이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다 확산이 됐고 네. 다른 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데 실개천이라 하면 그러니까 도랑이죠. 도랑.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도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도랑이군요. 그 도랑 살리기가 네. 캠페인상으로는 여러 차례 진행됐었는데 네. 시장에 돼서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저희들 놀이터였던 그 도랑들이 네. 쓰레기장화돼 있고 해서 이것을 하려면 돈은 초창기에 좀 들어가는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까 네. 하다가 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가꾸고 매년 그런 그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도 드리고 하는 그런 주민 참여형 실개천 살리기를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은 또 많은 지역에서 이것을 네. 따라서 하고 있고 당시에 4대강 할 때 아닙니까? 맞아요. 4대강 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매 상류의 도랑부터 시작해서 작은 개천으로 네. 이런 것들을 다듬지 않고 어떻게 4대강 물을 맑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그 차원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실개천 살리기가 저희 환경 정책의 대표적인 거고요. 이것 또한 또랑 살리기로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공약으로 채택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얼마 전에 그 환경부 장관께서 또랑 살리기 그 출발 선포식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도랑이든 실개천이든 뭔가 그 우리가 막 사람들이 뭔가 거기다 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4대강 사업이 나쁜 영향이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실개천 살리기가 또 다른 실개천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주민 참여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해야 개발을 하면서도 이걸 잘 보존하게 되는 걸까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까? 최소한의 돈을 들이면서 토목 사업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을 살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재해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급적 포크레인을 덜 대고 그 쓰레기들을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는 가재가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 동네 쓰레기장이다라고 이런저런 그 생활 쓰레기들을 버려놨던 것을 다 걷어놓고 보니까 가재가 나와서 그것을 우리 그 어린이집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옛날에 내가 그 보면서 컸던 도랑들, 실개천들을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거냐라는 마인드를 갖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고 또 워낙 많은 그 도랑들이 우리 그 시골에는 일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또 이제 보람도 느끼겠지만, 야, 이게 아산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나라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텐데 말이죠. 뭐가 제일 그 답답합니까? 현재 우리 지방분권 수준과 관련해서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다못해 100원 택시를 하는데도 그 택시 합승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눈 감아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앙에서 각 지방의 사정을 도외시한 일률적인 지침, 법률 이런 것들이 저희 그 지방의 생활과는 굉장히 상이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눈 오면 저희들 욕 많이 먹습니다. 눈 오는데 제설 작업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욕을 먹는데 아산시에서 3개의 도로 관리청이 있어요. 하나는 국도는 그 국토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충청남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도시계획도로만 저희 시에서 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3군데 제설 작업을 저희가 한 번씩은 더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억울하죠. 국도에 포토홀이라고 이렇게 파져 있으면 아산시장 어떤 놈이야 하고 지나가지 여기 국토교통부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욕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일일이 이게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우선은 중앙부처로부터 두드려보고 감사 요즘에는 이제 사전 감사 컨설팅이라는 제도도 생겼어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해보고 미리 문의해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불편함들 예를 들어서 그 칸막이를 줄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도 부처 칸막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서 칸막이를 줄이려면 국을 크게 하고 과를 크게 해야 되는데 사무관 승진을 고대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 서기관 승진을 고대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은 사실 그 행자부 지침의 규정상으로 사무관은 반드시 보직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를 세분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방 자치의 현실이고 아까 우리 소개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사실
황당한 표현이죠. 기초지방정부, 네. 광역지방정부라고 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상인데 그러네요. 지방정부라는 표현 자체를 용납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정부는 중앙 하나고 너희들은 그 단체라고 하는 약간의 자율성을 준 단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 통제를 벗어나지 않고 네. 말 잘 들어가면서 일해 라는 뜻이 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그렇군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것은 예산의 독립, 그다음에 인사의 독립, 이런 것들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후보일 때부터 지방 분권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개헌에도 이 예. 분권에 대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계속 해왔는데 자 어떻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는 뭔가 조금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데 당장 그 지방세를 7대 3으로 해서 6대 4까지 가겠다라는 로드맵을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언론성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김부겸 행자부 장관님과 저희가 네. 간담회를 통해서 네.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장관이 임기 마무리했을 때 장관의 권한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 네. 그 절반 이상을 광역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넘겨줬다라는 네. 말을 들을 수 있는 장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도 그거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저는 내년 그 2018년 그 지방선거가 그 개헌과 함께 맞물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못지않게 개헌이라고 하는 그런 네. 어떤 시대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그 내년도 그 개헌은 네.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쟁취해내고 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네. 심화시키느냐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행정으로는 분권인 것이죠. 그래서 분권을 그저 지방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국민 하면 사실 의무라는 것이 좀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은 권리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은 나라 차원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시와 구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실현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내년 그 대한민국은 네. 분권 과제를 실현하는 또 지방 분권을 네. 가능하게 만드는 지방 일꾼들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공화국, 수도권 공화국, 이것으로부터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사실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뭔 일을 해도 태도 안 나고,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태가 안 나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스럽게 이제 충남 도지사는 안희정 도지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개혁 성향의 도지사와 시장이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해온 셈인데 그런 지방분권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같은 가치관을 가진 도지사, 시장 이 콤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받고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굉장히 큰 위안이죠. 네. 바람막이 역할을 아마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만큼 크기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네.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 뭐 예를 들면 제로 에너지 마을, 그리고 실개천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생태 습지 조성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인데 충남도에서도 똑같은 가치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즘 이제 인권 문제가 네.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권 도시를 만들고 싶어도 광역과의 갈등이 있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막이 역할을 그 광역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네. 저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그 지원자가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치와 철학이 비슷하다 보면은
그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원은 제기하지 않고 네. 충청남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우리 저 아산시가 먼저 도전할 부분은 먼저 도전하고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그 안희정 도지사께 네. 드렸었는데 네.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 눈빛만 봐도 그래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산시장으로 이제 그 여러 회의에 안희정 도지사랑도 함께 했을 텐데, 그때 그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좀 참신하네. 이건 좀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광역행정과 우리 그 기초행정에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네. 실질적인 행정을 한다면 네. 광역행정은 그 시군을 도와주거나 관리해주는 네. 그래서 경유행정이라고 그 도행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분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입니다. 저는 좀 다소 독선적이기도 하고 좀 그 고집도 좀 세다는 이야기 듣고 하는데 네. 그분은 기승전 민주주의 이야기하는데 토론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그런 민주적으로 그 간부 공무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한참 따라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대선에 도전했어요, 안 지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길을 이제 걸어왔는데, 그 대선 도전 과정을 지켜보면서는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해왔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선 개인의 출중함과 더불어서 네. 또 그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우리 도민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 그런 사례를 보여준 분이 저는 안희정 지사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방에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중앙 정치를 이끌어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졌지만 사실 승리한 그런 도전 과정이 아니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앙 집권적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런 도지사랑 함께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수월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산시장으로서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한계를 느낀 거, 이건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긴 했지만 성과가 좀 미진한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대목이에요? 그게 뭐 교육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죠? 네. 제가 교육 문제를 맨 처음 출마를 할 때 그 가장 높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의 교육은 수월성 교육 강화였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교육상임위에서 있으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가 저의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상임위 지원했었는데 막상 시장으로서 일을 하니까 교육 철학이 아니라 지역 발전 측면으로서의 교육을 바라봤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었죠. 근데 사실 어떤 그 시민사회단체 분들은 더 이상 당신은 우리 시장이 아닙니다. 라는 이제 팻말을 들고 있었던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나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전반적인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짧았을 수도 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 수월성 교육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 천안으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학교 문제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육을 교육 철학적 측면이 아니라 도시 발전적 측면에서 봤던 것이고 그것이 평등교육을 지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 괜찮았을 것 같았던 복지왕이가 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판을 달게 받지만 또 도시 상황에서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좀 더 일찍
그 교육 정책을 전환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한 번 더 하면 교육 정책을 잘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저의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오마이TV 지켜보고 있는 다른 시군구의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한 방법이 좀 더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가 아니면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안인가는 이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막 시골에도 학생들이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데도 늘어나는 데가. 그건 다 이유가 있더군요. 근데 저도 후자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어요. 수월성 교육을 막 해서가 아니라 야 거기 가면 애들이 인생이 즐겁다는 걸 안다. 거기 가면 내가 비록 1등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이 힘을 기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한 도시에서 일률적으로 이걸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맞춰가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하긴 했는데 그것이 조금 늦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까지 좀 보고 싶었었는데. 그렇군요. 자, 근데 금방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1월 달에 오마이뉴스 우리 신비상 기자랑 인터뷰할 때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더 큰 꿈을 펼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던데, 더 큰 꿈이라 하면, 이제 도지사에 도전하고 싶다는 건가요? 글쎄요. 더 큰 꿈이라는 이제 표현이 우리 저 신 기자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꿈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볼 때는 내가 얼마나 사람다운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일 텐데요. 그 두 번의 기초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초 지방 정부. 기초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서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한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분권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에 저의 8년간의 경험과 그리고 짧지만 중앙 정치의 경험을 살려서 거기에 딱 맞는 역할이 어딘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그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3번을 해서 더 잘하시는 단체장 우리 지방정부의 수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제가 시작해놓은 여러 가지 어떤 개혁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어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다음번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이제 분권 대한민국 그 광역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적당히 그 위치 변경 차원에서 그리고 혹은 지금은 박원순 시장님이나 뭐 우리 안희정 지사처럼 광역 출신들이 그 중앙정치 모델로 진출을 하고 정치적 어떤 그 무게가 더 커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한 어떤 자리로 삼고 오는 것 저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벼슬을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사유화시키고 그 정치를 자기 집단의 이익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분권 대한민국에서 그 광역의 역할은 기초의 어려운, 기초의 가려운 부분, 어느 정도의 도지사의 권한을 또 광역시장의 권한을 기초에게 넘겨줘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또 지역으로 가져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분권 대한민국의 내용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정부의 수장과 대통령 이 중간에 위치한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 이 광역이 이제 일종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지혜롭게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교량 말씀이군요. 역할을 중앙과 그 지방 간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청남도의 조직도표상으로 보면 충남도민이 맨 꼭대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을 최고 꼭대기에 그리고 이 밑에 대통령이 아니고 저는 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밑에 기초행정단위가 들어가고 요 아래로 광역행정단위가 들어가고 요 아래로 대통령과 중앙 권력이 들어가면 중앙을 위해서 복무하는 지방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군민, 시민, 군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네. 시도지사, 시도지사를 위해서 복무하는 대통령 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무슨 벼슬을 하거나 내 정치적 파워를 높이거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네.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결국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인데 이런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광역에서의 행정의 역할과 정치의 역할을 네.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도전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직접 표현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네. 자, 어쨌든, 대학생 때 이제 학생운동 하셨고, 후에 국회의원도 해보시고, 지방정부 수장도 해보시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포지션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포지션에 내가 위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옛날 그 노래 중에서 이산화해. 이산화해. 네, 이산화해.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 붉은 이산화에 이한 목숨 묻힌다 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라. 그 말씀이 있는데 결국 네. 저의 각오거든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부끄럽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여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래도 이런 건 잘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뭐 도지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런 것은 우리 그 공동의 목표에서의 전 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포지션이 지나치게 앞서 있을 때 공동체 정신을 갉아먹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우리 정치가 아직도 우리보다는 개인을 좀 앞세우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네.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그 출마를 하는 정치인들 주변에 그 너희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네. 결국 한 사람의 리더십에 많은 집단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제 소망 중에서 너가 아닌 너희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너희들이 네. 잘했다. 네. 그 너희를 좀 넓게 이야기하면 87년 6월 항쟁을 만들어냈던 그 청년 시대를 같이 했던 어떤 세대의 너희들이기도 하고 혹은 지난 2010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체장에 도전을 해서 지금 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기초지방정부의 네. 어떤 동지들이기도 하고 또 작게 보면 저와 함께 아산시에서 아산시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뛰고 있는 저의 그 동지들, 네. 시민사회단체 분들, 또 저희 세대 친구들이 너희들일 텐데 저는 그 너희들을 좀 실현해 보고 싶은 게 저희 꿈이고 네. 너희들 잘했어. 그래도 뭐 이런 칭찬을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지속적인 도전의 에너지의 출처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재미있으시죠? 재밌고 부담됩니다. 재밌고 부담. 예, 늘 어깨를 짓누르지만 네. 또 보람 또한 너무 커서 네. 아마 지금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그 도전에 부담되지만 계속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도전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로서는 그래요. 두 번의 시장, 그 시장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네. 해볼 정도로 네. 구체적으로 생활 정치를 바꿔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기초지방정부의 수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 제 에너지는 어찌 보면 의무감이 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세대에 또 저와 같은 비슷한 이런 연배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험을
어찌했든 간에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그 저의 어떤 경험들을,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는 저의 에너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네요. 네.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대화, 오늘 그 첫 번째로 충남 아산시의 복기왕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이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들으시죠. 예, 그 오마이TV 출연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도 서 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대담에 임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과제들이 나라도 있지만 동네 곳곳에 실질적으로 숨어 있다라는 것을 그 여러분들과 함께 느꼈으면 하는 자리였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대한민국 또 좋은 지방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복기왕 시장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